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3년간 이기적인 남편을 참으며 살다가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네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됐네요. 익명으로 나가는 것이니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제 경우에는 저의 이혼이 그랬던 것 같네요. 하지만 사연이 나간 후 혹시라도 이걸 듣고 제 이야기라는 걸 친구들이 눈치를 채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에는 감추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나 결혼할 때에는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돈 문제로 싸우고 갈라서는 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겠죠. 저도 그랬지만 정말 씁쓸하게도 제 이혼은 마지막에 돈 문제가 가장 크게 폭발하게 됐네요. 저와 남편은 결혼할 때 남편 집이 형편상 지원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친정집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대부분의 것을 저희가 모은 돈으로 부담했어요. 아이도 꼭 가지겠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다가 생기면 축복이고 아니어도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했죠. 아마 그게 저와 남편은 마음이 제일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대학 때부터 창업이나 새로운 기술,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독학도 하고 따로 강의도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 결과로 4학년 때부터는 제 능력으로 중소기업에 일감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업하고서는 대기업에서 8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후에는 퇴사해서 사무실을 내고 외주를 받아서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일감을 따는 데에 노하우가 있는지라 다들 어렵다고 할 때에도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또래에 비해 저는 꽤 수입이 많은 편이고요.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버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은 이래저래 곤란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재현아, 나 아무래도 집 얻는 거에 돈 보태고 나면 나머지로는 신혼여행 경비되는 것도 빠듯할 것 같아.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대출 받은 거 갚느라 바빴다가 숨 좀 돌릴만 해서 한동안 돈 안 모으고 여행 다니고 갖고 싶고 그런 데에 돈 썼거든. 그게 이렇게 후회가 될 줄 몰랐네. 아, 언제나 이런 지긋지긋한 돈 문제에서 벗어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그렇게 스트레스 되면 나 지금 사는 데에서 그냥 살까? 이 집도 나 산지 3년밖에 안 됐고 내가 들어간 건 1년 정도야. 그럼 명규 너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때? 너 그래도 괜찮겠어? 여자들은 결혼할 때 새 집에 이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게 꿈 아닌가? 나야 그렇게 하면 더 좋긴 한데 네가 어떨지 몰라서 그러지. 지금 사는 데에서 가구랑 가전제품만 좀 바꿔도 새집 같고 분위기 전환도 되지. 인테리어도 다시 하면 다른 사람들 신혼처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도 들 테고 말이야. 야, 그럼 그렇게 한다. 휴, 잘됐다. 아직 집 계약 안 하길 잘했어. 그렇게 남편은 제가 회사 퇴직금과 주식에서 번 돈에 예금한 걸 합쳐서 샀던 제 명의의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걸 양가 부모님도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결혼 준비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희는 순조로운 준비를 거쳐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과 시댁이 전에는 몰랐던 모습들을 참 많이도 보여주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니는 신혼 초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했어요. 갓 결혼한 제가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인 새벽 6시 반부터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예, 너 새댁이 너무 잠이 많은 거 아니니? 아니,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우리 명규 회사 갈 거 챙겨주느라 한참 바쁠 시간인데 전화도 못 받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우리 명규 밥은 먹일 수 있겠어? 어떤 날은 제가 야근을 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도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기도 했죠.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남편 전화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야 했고요. 명규가 계속 똑같은 양복 입고 나가는 건 아니지? 네가 결혼할 때 명규 양복 똑바로 된 것만 해줬어도 내가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는데 너 하는 거 보면 그다지 살뜰히 집안일 하는 애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아내라는 자리가 어쨌든 남편이 사회에서 돋보이도록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모든 걸 받쳐주는 거 아니겠어? 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오늘 명규 어제랑 똑같은 와이셔츠 색깔 입고 나가는지 확인하고 다른 걸로 입혀서 보내. 참, 아침은 제대로 먹인 거지? 명규 아침에 스프던 국이던 꼭 물기 있는 거 같이 줘야 하루가 잘 돌아가는 애라는 거 내가 누누이 얘기했으니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어설픈 밥상은 안 하느니만 못해. 처음에 알겠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틈만 나면 저런 전화를 해대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다 커서도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와이셔츠도 다려주는 거 입고 다녀서 나까지 매일 잔소리를 듣게 해.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 요즘 같은데 마누라 보고 그런 걸 다 챙기라고 하는 게 어딨니? 그것도 나도 같이 출근하는 입장이잖아.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넌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 아우 깜짝이야. 아 그럼 엄마 전화 받지 마. 어차피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네가 못 챙길 때도 많잖아. 내가 안 받으면 너한테 전화하고 너는 꼬박꼬박 그 전화 나한테 바꿔주잖아. 그리고 너 내가 못 챙기는 게 불만인 거야? 아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도 내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게 결혼하고 7개월쯤 됐을 때였고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자기 엄마랑 긴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3일에 한 번씩은 오전 중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여쭙곤 했고요. 제가 제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시댁일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남편하고 못해도 3주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서 집안일 다 하고 시어머니하고 외식도 하고 쇼핑하면서 갖고 싶은 것도 사드리곤 했어요. 오히려 친정 식구들보다 시어머니를 더 많이 챙겼죠. 시어머니는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걸 고마워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와 남편은 맞벌이이고 제가 더 버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제가 집안일을 못한다고 타박을 했어요. 너 요즘 반찬 실력은 좀 늘었니? 아무리 요새 간편식이 잘 나온다고 해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가 먹는 걸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나, 우리 명규, 어디서 대충 해놓은 거 사다가 데워주고 그런 밥 해준 적 한 번도 없어. 결혼을 했으면 여자는 집안일이 늘어야 되는데 너는 영 늘지를 않는 것 같다. 노력 좀 해야지. 네,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겉으로만 대답을 하고 그 순간을 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 집 말이야. 거실이 넓어서 손님 치르기 딱 좋겠더라.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네 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거실이 넓지 않아서 사람만 몇 명 들어오면 꽉 차잖아. 너 주말에 별일 없지? 니네 집 좀 빌리마. 네? 어머니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한다고요? 어머니, 그건 좀 저희도 주말에는 편히 쉬어야죠. 예, 맨날 쉬는 거 그거 그날 하루 나 빌려준다고 무슨 큰일 생겨? 이참에 나도 우리 아들 이렇게 넓은 데서 산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면 좀 좋냐? 왜? 네 돈 들여 네가 산 집 빌려달라니까 싫으냐? 그래서 그런 거지? 에휴, 이래서 엄마들이 아들 집을 악착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였네. 이건 뭐 한번 가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친구분들까지 오신다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알겠어요. 전 그러시면 어머님 친구분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뜻에 따라야 했고 그 주말은 휴식을 포기하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 초대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건 그렇다 쳐요.
그 다음쯤부터 엄청난 양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주말이었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음식값을 다 낼 테니 깨끗하게 잘하는 데에서 주문을 하자고 해도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어요. 니네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처음 모이는 건데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도 아니고 가게에서 파는 걸 대접하라는 거냐? 얘,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니?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산다고 뒤에서 수군대지 않겠어? 음식을 집에서 만든다고 해도 그 재료값도 다 제가 내는 거예요. 저희 집을 모임 장소로 빌려주는데 대체 누가 수군댄다는 걸까요? 항상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분인지라 저는 빨리 포기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바쁜 저를 보고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더니 얄밉게 이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니까 진짜 밥 먹은 것 같네. 아우, 내 새끼. 엄마는 그저 네가 이러고 사는 게 너무 딱해. 아니, 대체 왜 남편이 딱하다는 걸까요? 짜증이 나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척하고 옆에 와서 쓰레기만 치워주고는 곧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모인 시어머니 친구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가 혼자 다 받아야 했죠. 아니, 요새 아무리 늦게 결혼하고 40에도 애를 낳는다고 해도 애는 빨리 낳아야 되는 거야. 애 언제 가질 거야? 그러게, 얼른 손주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맞아, 요즘은 애 낳는 게 효도인 것뿐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라니까. 이 세계 왜가 어떻게 돼? 정말 남의 아주 사적인 일을 왜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지. 시어머니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희에 대해 모든 걸 다 알아도 된다는 듯한 태도가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네, 그건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저희 부부 일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일 좀 더 가져올게요. 그렇게 둘러대고 자리를 빠져나오는 제 뒤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은 다 들리는 걸 알면서 일부러 이러더라고요. 니네 며느리 만만치 않겠다. 너 피곤하겠어. 왜 아니야? 나도 우리 명교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 내가 아는 한의원이 애 들어서게 하는데 아주 용한데 거기서 약한제 지어 먹여. 돈은 나중에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점점 쌓여갔어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는 얼마 후 저희 집으로 한약 한 제를 보냈어요. 내 친구가 소개한 한의원에 특별히 부탁해서 지은 거니까 정성 들여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참, 약값 55만 원 오늘 내로 보내라. 55만 원이면 보통 한약값보다도 비싼데 그게 정말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치사했고 안 보낼 수도 없어 일단 돈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한약을 정말 먹고 싶겠어요? 한약을 보기만 해도 짜증부터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우리 아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럽게 기다린다고 말씀 안 드렸지? 나는 오만 스트레스 다 받는데 넌 참 편해 보인다. 엄마한테는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 내가 기회 봐서 엄마 기분 좋을 때 잘 말씀드릴게. 너무 우리 부부 사이 일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시니 나는 내일도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이런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지금까지 니네가 제일 편한 대로 재미있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만 하시잖아. 아우,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게. 남편은 항상 저보다 자기가 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말로 빠져나가곤 했고 저도 점점 남편에게 기대가 사라졌어요. 적어도 우리 생활의 선은 지키고 싶다. 이 정도의 말은 시어머니한테 해주길 바랐지만 그것도 제 욕심이려니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정말 엄한 요구를 하셨어요. 저더러 큰 집에서 시아버지 친형 되시는 분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가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한 건 말 그대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형 집안이니 남편의 사촌 형집이었는데요. 아니, 시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시아버지 큰형 제사를 저더러 가서 챙기라니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거였어요. 엄마가 며느리 본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네 하고 한번 소원 들어드려.
그러면 너도 편하고 엄마도 기분 좋고 다 좋잖아. 뭐가 다 좋은데? 나는 전혀 좋지 않은데 그게 다 좋은 거야? 어떻게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너야말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주냐? 너만 그냥 잘 넘어가주면 다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데 네가 맨날 따지니까 자꾸 시끄러워지잖아. 무슨 일이 생겨도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니 이게 요즘 세상에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예전이었어도 그렇죠. 어떻게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제 입장을 말하면 너만 조용히 하면 더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과 의견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느꼈고 특히나 중간에 시어머니가 끼면 더 갈등이 심해지곤 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는 그래도 좋게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제가 뭘 몰라서 얼떨떨하게 있다가 휘둘리기도 했지만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저 자신은 제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단호해졌어요. 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 남편 사촌형 집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부터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 뵙고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 모시는 걸로 제 할 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 용돈을 덜 드린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명규 씨 사촌 형 집을 챙기는 건 앞으로 사양할게요. 그동안 일하면서 제가 여러 면으로 무리를 했던 거였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한 주에는 어머님 뵈러 가기 힘들 것 같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명규, 너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에 왔어? 너 만약에 내가 우리 사촌 오빠네 가서 일해달라고 하면 너라면 가겠어? 넌 명절 때도 우리 집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자고. 나도 못하는 건 못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볼 땐 네가 생각을 고쳐먹지 않는 이상 우리 싸움은 안 멈출 것 같아. 물론 저는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기는 했죠. 아니, 윗사람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요래조래 토달고 따지고 아주 혓바닥이 길어도 너무 길구나. 아주 잘났어. 네가 명규보다 그깟 돈 좀 조금 더 번다고 아주 유세가 장난이 아니다. 그렇게 빈정거리고 저를 깔아뭉개려는 말을 하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제 입장을 관철시켰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틈만 나면 전화해서 제 흉을 받고 남편은 그걸로 또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넌 왜 우리 엄마랑 이렇게까지 틀어지는 거야? 내가 일하다가도 엄마 전화를 받아야겠어? 진짜 나한테 실망이다, 실망이야.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할 말이야. 그럼 핸드폰 꺼놓든가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네가 일일이 다 받아주고 상대해주면서 왜 그러는데? 내가 너같이 못돼 먹은 줄 아냐? 너는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대하는 태도가 틀렸어. 그러는 너는 퍽이나 태도가 대먹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1년 내내 전화 5손가락에 꼽을 만큼도 안 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하면 네 손가락이 부러지기라도 해? 너나 잘하고 나한테 뭐라고 해? 아, 몰라. 네가 좀 잘하란 말이야. 나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남편은 자기 귀찮은 일은 요만큼도 못 견디는 인간이었어요. 그걸 알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더 볶아서 저를 조종하려고 했던 거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뭘 좀 해주려고 불러도 자기한테 용돈 달라고 할까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거나 철마다 맛있는 거 사서 보내는 것도 아까워했고요. 아니, 뭐 그렇게 철 따라 다 챙기고 그래. 용돈도 너무 자주 드리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해. 우리 결혼 전에 말했잖아. 각자 부모님한테 자기가 버는 데에서 가능한 만큼 드리자고 한 거. 근데 너 연봉 안 올랐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네가 보내는 돈의 3분의 1은 내 돈 보태서 보내잖아. 그러면서 뭐가 불만이야? 내가 생활비를 안 내기래 널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아니, 그렇게 챙길 거면 우리 엄마도 한 번씩은 같이 사서 보내주면 좋은데 너는 너무 얌체같이 장인 장모님한테만 보내니까 그렇지. 내가 생신 때, 명절 때, 제사 때 연말에 챙겨서 보내는 건 생각 안 해? 너 그거 한 번도 돈 낸 적 없어. 그러면서 내가 친정 부모님 한 번씩 더 챙기는 걸로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제가 사실관계만 따져서 똑부러지게 말하니 남편도 더는 말 못했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집에서 먹고 쓰는 것도 제 돈이 더 들어갔고 여행 비용도 제가 더 부담할 때가 많았거든요. 양쪽 부모님 용돈도 각자가 자기 버는 것에서 각자 부모님 챙기자고 한 건데 그것도 저한테 더 손벌리면서 한 번도 고마워하거나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남편 내조에 집중 안 하는 것처럼 잔소리를 했고 제가 자기 뜻대로 시댁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제 흉을 받고요. 이러니 제가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정말 신물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옛날 드라마에서 시댁 때문에 시금치도 싫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거래처 중 한 회사의 과장님이 제 덕에 큰 계약이 성사됐다며 투자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덕분에 꽤 큰 돈을 벌었는데 그때 옆에서 저를 본 남편이 자기한테 조금 있던 돈을 저 따라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꽤 목돈을 만지게 된 남편은 금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먼저 차부터 자기한테 걸맞지 않은 비싼 외제차로 바꾸더니 온몸에 명품을 치덕치덕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빈정거리더라고요. 너는 소처럼 일만 하더니 돈 있어도 쓸 줄 모르는구나. 꼬라지가 그게 뭐냐? 사람이 품위 있게 꾸미기도 해야 나가서도 대접받는데 하여간 같이 나가기 창피하다니까. 장인 장모님이 사람들이 영 빛이 안 나는 게 돈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가꿀 줄도 모르더라니. 딸내미도 딱 그대로 배워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선 넘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런 말 들어도 될 분들이야?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가 어머니 아무리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잔소리해도 이렇게 선 넘는 말 한 적 있어? 자꾸 사람 건드리지 마. 야, 이제 뭐 막 나가는 거냐? 가짜라서 정말 어우. 남편은 못 참겠다는 듯 손을 쓱 들었다가 내리더니 거들먹거리며 차키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자기 형편하고 전혀 안 맞는 차에 명품까지 사대면 나중에 유지를 어떻게 하라고 저러는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행동만 하면서 오히려 저를 비웃고 친정 부모님까지 우스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진짜 기가 막힌 일을 또 저질렀고 그 일이 저와 남편이 헤어지는데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남편은 어버이날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도 제대로 안 했다가 뒤늦게 다음날 아침에 늦어서 죄송하다며 안부 인사한 게 다였어요. 그 전날 자기 엄마하고 호캉스 한다고 방 2개 잡아놨다며 어버이날 기념으로 아주 거한 선물을 해놓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돈 한 푼 안 썼거든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시어머니가 껄끄럽긴 해도 그래도 어른이니 친정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것만큼 선물과 용돈을 챙겨드렸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아우 얘, 네가 사준 이 봄옷 말이다. 여기 브랜드 요새 별 볼 일 없다더라. 명규 같으면 센스 있게 제일 잘 나가는 명품으로 해줬을 텐데 네가 그런 건 명규한테 좀 배워야 돼. 대체 자기 아들 사치 부리는 걸 제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상 듣는 거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저는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을 남편이 완전 홀대하는 걸 보고 이혼 변호사까지 찾아봤지만 선뜻 이혼 소장을 접수할 용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 때 저는 남편의 행동에 완전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와 함께 생신 선물을 해드리고 근사한 데서 식사하는 걸로 시어머니 생신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남편은 무려 300만 원 후반대의 명품백을 시어머니한테만 2개나 선물했더라고요. 저 모르게 말이죠. 당시 남편은 자기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안 나온다며 생활비도 원래 내기로 했던 거에서 3분의 2만 내면서 투자로 번 돈은 오로지 지 혼자 즐기는 데에만 쓰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거의 800만 원에 가까운 선물을 따로 한 걸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비밀로 했었는데 어디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낸다는 게 그만 저한테까지 보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에 3분의 1, 아내 4분의 1이라도 했으면 그 정도로 화를 냈을까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엄마 거는? 우리 아빠는? 너 우리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돈 한 푼 안 썼잖아. 회사 인센티브 없다고 이번 달 생활비도 덜 넣어놓고 이게 뭐야? 그거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친구들 다 갖고 있다고 너무 부러워하던 거라 내가 아들로서 큰맘 먹고 해드렸어. 내가 투자해서 번 돈으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선물한 걸 네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선물을 해드린데도 사양하시는 분들이잖아. 솔직히 장모님은 이런 고급 어울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자. 엄마 사드린 건 내 돈 투자해서 나온 이익으로 한 거고 생활비야 내 원래 월급에서 내는 거니까 분리해야지. 너도 네가 번 돈으로 장인 장모님 사드리던가.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그날 이혼을 결심했고 아빠한테는 차를 바꿔드리고 엄마는 제일 비싼 피부관리 정기권을 끊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손살에 치실 분들이지만 이대로 있기에는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가 차를 계약하고 피부관리실 유명한 데를 알아보느라 홍보지들을 받아서 방에 두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저를 흘끗 보더라고요. 차 바꿀 거야? 원래 차 비싼 거 안 타잖아. 피부관리 이건 뭐야? 피부관리도 받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아빠에게는 외제차를, 엄마에게는 고급 피부관리실 정기권을 드렸어요. 두 분 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런 거 누려봐야지. 나보다 훨씬 돈 못 버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한테 더 비싼 것도 해주더라. 그러니까 능력되는 딸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라고요. 부모님은 어색해 하시면서도 서로 선물 받은 걸 자랑하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는데 진작에 안 해드린 게 너무 미안할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외식을 하자며 아빠의 새 차를 타고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밥까지 사드렸어요. 제가 알아서 집에 간다는 걸 아빠 엄마는 굳이 태워다 주겠다고 하셔서 집 앞에 왔을 때였어요. 마침 집 앞에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남편이 제가 아빠의 새 차에서 내리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어요? 근데 차 바꾸셨어요? 그래, 우리 재현이 덕분에 내가 이런 비싼 차를 다 타보는구나. 오늘 우리가 채연이하고만 땡땡호텔에서 밥 먹었는데 다음번에는 이서방하고도 같이 하자고. 네, 장모님 들어가세요.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더니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계속 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 차를 바꿔드렸어? 내가 차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했으면서. 보이네. 그런 차 뭐가 필요하다고 차를 바꿔줘.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왜? 이 말 네가 저번에 했단 말이잖아. 내가 네 차 얘기 아무 말 안 했던 거? 너 그 차 나랑 결혼할 때 바꾼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차로 바꾸면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네가 투자로 돈 좀 만진다고 알아서 바꾸더라. 너 월급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쓰고 다니는 거 유지하느라 생활비도 덜 주는 거 나 다 알거든? 그러니까 네 치부 일일이 다 까발려지기 싫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 더는 토달지 마. 뭐? 노인네가 그런 차 뭐가 필요하냐고? 그럼 어머니는 그 나이에 그런 명품백이 2개씩 왜 필요한데? 너는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말, 네가 전에 했던 말로 다 반박당하는 거 알아? 야, 아무리 그래도 저런 큰 돈을 들이면 나하고 상의는 했어야지. 왜 네 마음대로 돈을 써? 너는 머리가 나쁜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가 전에 했던 말로 네 말 다 반박할 수 있다고. 너는 나한테 상의하고 네 어머니 명품백 2개나 사들였어? 나한테 말하고 네 차 바꿨어. 너한테 들어가는 거 네가 번 돈으로 쓴다고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했잖아. 네 돈 한 푼 안 들어간 일에 왜 열을 내? 진짜 정말.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니 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이러는 거였어요. 너 내가 우리 엄마 명품백 2개 사줬다고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는 거지?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진짜 유치하게 나올 거면 너 그 투자한 거 나보고 따라한 거니까 이익금에서 내 지분 받았지. 그리고 내 돈 네 돈 먼저 따진 건 너야. 안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푼 안 쓰고 어머니한테만 잘하라고 하고 나보고 너만 조용하면 된다고 한 게 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돈을 그렇게 막 쓰냐? 너 피부관리 그것도 장모님한테만 해드렸지? 기왕하는 거 우리 엄마한테도 해드렸으면 좀 좋냐? 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는 인색한 건데? 너 말 잘했다. 너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인색한데? 나는 적어도 며느리로서 시댁의 할 도리는 다 했어. 너는 한 게 뭔데? 입이 있으면 말해봐. 남편이 말은 못하고 씩씩대는 사이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너한테 곧 이혼 서류 갈 거야. 그러니까 너랑 한시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 짐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여기 내 집인 거 너 잊어버린 거 아니지? 네가 버티고 안 나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네가 쓸 건 네 돈으로 다 써. 나는 내 돈에서 네 생활비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꼴랑 네가 버는 돈 가지고 돈 좀 만졌다고 여기저기 펑펑 쓴 거 감당되나 보자고. 뭐라고?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섭섭한 거 좀 얘기했다고 이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가 나 집안일 못한다, 너 잘 못 챙긴다 할 때 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 편만 들고 내 입장 한번 생각 안 해준 거?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번이라도 덜 가려고 용을 쓰면서 니네 시댁에는 내가 사돈네 집까지 가기를 바란 거, 항상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거, 한약 지어주면 생색냈지만 결국 다 내 돈 나간 거, 다 알고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 뭐 또 더 얘기해볼까? 그제야 남편은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술이 확 깨는지 머리를 짚고 한참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재현아, 아무리 서로 화가 난다고 해도 이런 일로 이혼 운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장인어른 외제차 사들였다고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투정 좀 부린 것뿐이야. 장모님 피부관리실도 그래.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랬을 뿐인데 이런 말 좀 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일단 화 좀 가라앉혀봐.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너를 봐온 시간이 있는데 네 속내를 모를까봐 그래? 너 지금 뜨끔했잖아. 네 돈으로 네 씀씀이 감당 안 되니까 갑자기 이성적인 척 하지 마. 그냥 좋게 합의 이혼 쪽으로 가자고. 저는 남편을 쫓아내지도 그렇다고 집에 있으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밤새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벽같이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고 밤늦게야 집에 왔어요. 남편은 벌써 집에 와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섭섭한 게 많았나 본데 내가 이제 엄마한테도 너 자꾸 쪼아대지 말라고 얘기할게. 그리고 네가 하겠다는 대로 다 할게. 생활비도 제대로 내고 내가 다 양보할게. 여기서 네가 양보할 게 뭐 있는데? 생활비 제대로 내는 게 양보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듣는 거 당연한 건데 대체 뭘 양보한다는 거야? 그냥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이건 화를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놔둘 건지 너하고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새롭게 출발할 건지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가려는데 남편은 제 앞에 오더니 두 손을 싹싹 비비더라고요. 야, 이렇게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어딨어. 나는 진짜 마음의 준비 하나도 안 됐단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는 말을 해놓고도 이게 갑자기라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한 게 있으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야지. 제가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더니 거실에서 아우 하며 소리나 지르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서 버티며 이혼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더군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협의해 줄게. 왜? 변호사가 네가 아주 불리하다고 그러디?
그냥 쓸데없는 힘겨루기보다는 그게 낫다고 해서 협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의 이혼으로 하자. 남편은 끝까지 마지막 자존심을 못 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제 뜻대로 협의를 해주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다고 해도 별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았다. 너도 너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며 살아. 남편은 갈 곳이 없으니 시댁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못돼 먹었느니 인간이 덜 됐다느니 그런 소리를 막 해대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핸드폰을 빼앗아 한마디 하셨어요. 이보세요.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네요. 누가 누구더러 못됐다 인간이 덜 됐다 그럽니까? 어디 내가 대기 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읊어봐요. 대기 못됐다고 한 내 딸은 그래도 당신한테 하느라고 하고 고집스러운 시집살이도 꽤 하고 대기 친구한테 허셌다는 것도 봐주느라 집까지 내줬었잖아요. 이 옆에 내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어버버 대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정리가 됐고 저는 그때 이후로 그냥 싱글의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세상에 남자는 많고 그중에 좋은 남자들도 많겠죠. 하지만 어째 아직은 재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더 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